이준석 특집으로 아마 리포트 4개 정도 나갈 텐데 좋아. 이 명태균과 이준석에 관계된 모든 것이 아마 종합 정리돼서 뉴스타파 봉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그리고 검찰을 왜 해체해야 하는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그냥 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를 뭐 상식을 가지신 분이면 검사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통상적인 수사 보고서는 수사관이 작성을 하고 담당 검사나 주임 검사가 결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사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을 수사한 평검사 8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 수사 보고서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를 보면 날짜가 지난해 11월 13일이잖아요. 근데 11월 7일에 윤석열이 그때 대국민담화 1차 하면서 나 명태균 관계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지검의 그 파견 나간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고 명태균과 윤 대통령 부부의 SNS 대화 다 분석을 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증거를 수집해 보니까 이거 김건희 공천 개입과 관련이 있네. 근데 김건희 공천 개입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명태균이 여론조사 그 회선을 빌려서 썼던 PNR 같이 했던 PNR 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사실상 49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저거는 사실은 영장 제가 볼 때 원래 한 2-3쪽만 써도 나오는 영장인데 검사 8명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찍어 누르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김건희까지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49쪽이 이때까지 11월 13일까지 창원지검이 수사했던 모든 것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검사들이 직접 이거 잘 안 하는데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김건희가 한 게 확실하잖아. 압수수색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의지를 전달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거기서 끝. 그 어느 라인에서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 솜사탕 만드신 분이고. 그렇다면 김영선의 수사 기록에는 그게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의 황금폰이나 USB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영선의 폰입니다. 저희가 그 수사 보고서 지난주에 공개했잖아요. 22대 총선에 개입했는데 김건희와 김영선이 뭐 한 2주 동안 11차례 통화와 문자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다. 있겠지.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속이 계속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까지 김영선은 계속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추진이 됐어요. 그게 아마 내일이나 뭐 저희 이명선 기자 리포트 할 건데 추진이 됐어요. 뉴스타파가 검찰보다 나아. 전개 과정이 있는 검찰보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면 뉴스타파가 오늘 공개한 49쪽짜리 수사 보고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고, 심지어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조사받았잖아요. 검사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 혼자 한 거 아니네. 김건희랑 짰네. 라는 판단을 넣습니다. 이거 공범이네.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더 수사해봐야 되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요 논리로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준석 특집으로 아마 리포트 4개 정도 나갈 텐데 이준석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침이 흐르냐?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명태균과 이준석에 관계된 모든 것이 아마 종합 정리돼서, 사실은 이게 지난달에 좀 다 대작은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이번 주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8시 주간 뉴스타파 많이 봐주십시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재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명태균이 로비를 한 걸 다 아는데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곧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힘들어요. 힘든 프로그램이 유명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지점에서 뭔가 제작진의 어떤 윤리의식의 어떤 부분 약간 마비된 것 같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방송작가로 그리고 방송 제작진으로 오랫동안 뭐 15년 넘게 활동을 했었지만 다양한 의견 취합을 하죠. 근데 생방송 중에 그런 의견 취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에 어떤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 말하자면 보도국장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야 이거 질문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생방송 큐를 잡고 있는 PD는 그걸 안 받아요. 받아들이면 이상한 PD예요.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문제거든요.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을 참조하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얘기 듣고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측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죠. 근데 생방송에 큐가 들어갔는데 지금 온에어 사인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출연 중인 사람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받아서 진행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15년 방송 경력을 걸고 단호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방식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판승부 진행하는 같은 CBS의 박재영 앵커 같은 경우도 생방송 진행하는데 김웅 의원이 개혁신당을 좀 세게 비판하니까 이준석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반론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근데 지금 CBS 제작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부정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뒤에도 지금 개혁신당이나 뭐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자 안 보냈다거나 제작진한테 전달 안 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견 개진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오든지 완벽하게 우리가 얘네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발굴한 질문이었다. 그 생방송 중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생방송 중에 제작진이 그런 질문을 갑자기 캐치를 해가지고 앵커한테 바로 질문을 넣어줍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방송 전에 준비를 해야지 하려면. 이런 엉뚱한 질문을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생방 진행 중에 제작진들이 그걸 발견을 한다고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다? 뭔 미친 소리입니까? 아, 오랜만에 헬마.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놓고도 쪽팔리지 않나? 이 생각까지 들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방송 제작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어느 순간 뭔가가 착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소통, 이런 뭐 의견 교류, 이게 방송을 더 좋게 만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생방 중에 진행 중인 카운터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생방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거든요.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이 무너지는 건 맞았다. 그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저는 제작진으로서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세상에 참 나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속일 수 없습니다. 현재 민심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증언, 진술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윤과 여당을 지지했던 일부 중도층이 등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명태균 게이트가 재점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크게 보면 계엄,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구치소 접견이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등 과도하게 윤의 옹호와 헌재 흔들기를 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나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론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등 우경화 행보를 해온 데 대한 중도층의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과 우클릭 행보를 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은 좌측으로 꺾는다며 비난하는데 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진정성 여부를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절로 합리적 보수에 위치해 놓이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비판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내란 옹호,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좌우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는 노력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두창이와 함께 처절하게 비참한 운명을 맞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